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2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도 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해외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우리나라의 의료기기 지원 요청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고현준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확진자 수가 120만 명 넘었고 우리나라도 1만 명이 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네. 예, 그리고 특히 미국이 계속해서 많은 확진자를 내면서 이제 4분의 1 정도 30만 명이 그렇습니다. 넘었어요. 확진자가요. 지금 미국 상황을 먼저 짚어볼까요? 일단 미국 상황 말씀하신 대로 지금 30만 명이 넘었어요.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확진자가 처음 나온 날짜가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10,000명 조금 넘어선 상황이고 여기 지금 30만 명이 됐거든요. 그만큼 이제 초기 대처에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게 좀 여실히 드러나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무엇보다 그 속도가 무서운데요. 3월 19일에 10,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6일 만에 30배 가까이 폭증을 했던 상황인데 예. 이게 뭐 뉴욕주를 중심으로 해서 인구 밀집 지역에 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미국 전역 50개 주 모두 이 환자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뭐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좀 따뜻한 지역이어서 네. 그동안 뭐 사람들이 야외 활동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그곳에도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서 또 혹은 사재기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를 겪고 있다는 걸로 봐서 예. 미국이 어떤 속도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좀 긴장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다양한 어떤 대책들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뉴욕주의 상황이 가장 심각합니다. 11만 명을 넘기고 네. 있는데 하루 사이 10,000명 넘게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의료 장비 부족 사태도 나오고 있고 특히 더 문제인 것이 일부 의료 장비의 품질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결국 뭐 아시다시피 뉴욕이라는 곳이 이제 미국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고 그 주변으로도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이 30만 정도 되는 확진자 중에 11만이 뉴욕주예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모여 있는 것인데 네. 이러다 보니까 뭐 쿠오모 주지사는 방송에 연일 나와서 브리핑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 얘기하고 있고 또 호소하고 있는 것이 의료진과 의료 장비들을 좀 보내달라. 네.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CDC라고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동안 이제 비축하고 있었던 의료 장비들을 풀어놓은 것이죠. 그렇다면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으니까 좀 안심하고 쓸 수 있어야 될 텐데 이 대표적인 의료 장비가 이제 뭐 마스크가 있고요. 또 인공호흡기가 있고 또 장갑 등이 있을 텐데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000개 정도 이게 사가가지고 쓸 수 없는 수준의 네. 마스크가 왔다는 거예요. 오래돼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용을 봤더니 2009년에 신종플루가 유행을 했었죠. 이 대유행할 때 그때 비축해놨던 물건인데 사용 연한도 2010년까지 벌써 이미 10년이 지나버린 물건들이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사가버렸던 거고 또 이 의료용 장갑이 라텍스로 만들어지는데요. 이 라텍스 알레르기에 대한 어떤 검사가 진행되지 않은 예. 그런 장갑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지급이 되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이 인공호흡기인데 이 물건들이 지금 꺼내서 봤더니 수리를 안 하고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수리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도 사전에 전혀 정보가 없다 보니까 지금 뭐 막상 풀어놓고 나니까 이제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예, 그러니까 최강대국 미국이 이렇게 인공호흡기도 없고 마스크도 없고 이렇게 물건이 달릴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초반에 미국의 뭐 트럼프 대통령도 너무 여유를 부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예. 그러니까 좀 독한 감기 정도로 생각한다. 그러니까요. 뭐 이런 맞아요. 얘기까지 했었는데 네. 지금 오늘 나온 얘기 중에 또 약간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것이 마스크를 이제 착용을 권유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나는 쓰지 않겠다. 나는 착용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권고 사항이라고는 합니다만 마스크에 대한 어떤 기존에 이 미국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인식이 있거든요. 예. 뭐 테러리스트가 쓰는 것이라든지 마스크 쓸 정도로 아프면 집 밖에 나오면 안 된다든지 이런 예. 어떤 인식들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 이제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죠. 멜라니아 여사가 이제 트윗을 하나 했습니다. 남편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네. 지금 이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또 그들은 뭐 마스크를 안면 가리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착용이라는 것을 좀 심각하게 여기길 요청한다. 예. 그러니까 영부인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이게 어느 정도 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걸 이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좀 관심이 좀 쏠리는 건 남편과 너무나 다른 이야기를 그러니까요.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상의가 안 된 걸지 뭔지 그렇습니다.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바로 이 트윗이 올라와서요.
남편과의 어떤 뭐 교감이 있었거나 이런 건 확인할 수가 없지만 예. 어찌됐건 미국 사회에서의 이 마스크에 대한 어떤 인식의 예. 변화는 있는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얼마 전에도 이제 마스크 때문에 우리는 안 쓴다. WHO도 그렇게 권하진 않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미국 유학생들도 마스크를 쓰고 나가면 폭행당할까 봐 마스크 네네. 못 쓰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본의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본의 도쿄의 신규 확진자 수가 날이 갈수록 급증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 도쿄 확진자 40% 정도가 감염 경로가 미확인된다는 점, 이 부분이 가장 우려스러운데 일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본 도쿄가 지금 일주일 새에 한 2.3배 이게 확진자가 확 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감염 예방에 있어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서 어떻게 이 감염원이 시작됐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렇죠. 지금 감염 경로가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게 70%가 넘는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일본 같은 경우에 초창기에 이 올림픽 연기 이전에 아베 정부에서 진단 검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의구심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예 검사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심지어 그 크루즈선 한 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 위에 띄워놓고 그곳을 아니 뭐 배양 시설 비슷하게 만들어 버리는 예, 거의 이런 제외해 상황들이 버렸죠. 예. 있었단 말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를 알아야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통제 범위 안에 들어와야 뭐 필요한 물량을 확보한다든지 병상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인데 일본에서는 지금 이 상황이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초창기에 너무나 좀 안일하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그때 퍼졌던 이 뭐 확진자라든지 아니면 뭐 그러니까 무증상자들에 대한 또 증상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또 지금에 와서 진단 검사에서 나오는 숫자는 앞으로도 며칠간은 계속해서 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이 그러니까 도쿄가 제2의 뉴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그렇죠.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인데 아베 총리가 이렇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긴급 사태를 선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아베 총리는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떠한 경우에라도 예. 이 감염병 예방과 통제에 있어서 정치가 개입하면 여러 가지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네. 수밖에 없어요. 올림픽이 있었죠. 도쿄 올림픽 그 연기 이전에는 모든 것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올림픽이라는 국제 스포츠 이 이벤트에 경제적인 이유도 분명히 포함이 돼 있겠죠. 예.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진단검사 미루고 했던 부분들이 지금 폭발적인 어떤 이 확장세가 펼쳐지고 있고 무엇보다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의료 선진국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고령 사회고 이 뭐 요양병원이나 요양센터 같은 곳의 시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병상이 부족하거든요. 네. 이 병상 부족한 것들에 대한 이 긴급 상황성을 좀 인지를 하고 긴급 사태 선포한다는 게 뭐 이 감염병을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경제적인 어떤 지원, 뭐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실업 문제라든지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법적 근거와 시스템적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긴급 사태를 선언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 뭐 일본 사회 곳곳에서 경제학자들 혹은 또 이 감염병 관련된 전문가들 모두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긴급 사태를 선포하는 것은 좀 시간적인 문제가 아닐까. 언젠가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네. 언젠가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은 해주셨지만 사실 아베 총리가 가장 이렇게 아직도 결단을 내리지 못한 이유가 이렇게 이 경제적 선언을 했을 경우 타격이 가장 클 것이다. 네. 경제적 손실이 무려 700조 원을 넘길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여러 분석 중에 뭐 700조 원이 넘는 뭐 피해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개인 가게에 대한 피해보다는 일본 사회는 그 버블 경제 이후에 뭐 이렇게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강해요. 계산을 해 보면 2008년 글로벌 그 경제 위기가 있을 당시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올 것이고 예. 전체적인 통제를 했을 경우엔 700조라고 얘기하지만 도쿄 지역만 통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100조 원이 넘는 네. 피해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피해를 지금 겁을 내선 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감염병이라는 것은 순간 확 유행했다가 어느 날 가만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네. 그것에 대한 통제나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못한다면 그 경제적 파급이라는 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일본은 고령 사회입니다. 예. 이 고령 사회에 그 인원들에 대한 뭐 건강이나 보건 위생을 관리하지 못하면 그 이후 세대들의 경제적인 어떤 뭐 확장세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다만 내년에 올림픽이 연기가 됐고 그 이후에 바로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선거가 있어요. 예. 그걸 바라보고 있는 아베 정권의 어떤 그 결정이 이제 필요한 타이밍이 아닌가 싶네요. 예. 네.
일본에 이어서 유럽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유럽의 이탈리아 경우에는 이 기세가 한풀 꺾였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다만 그 주변 국가들, 뭐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상황이 심각해지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의 상황도 짚어볼까요? 앞서 그 미국이 이제 세계 3분의 1, 4분의 1 뭐 이런 인원들이 지금 확진자가 발생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유럽은 그 이상이잖아요. 네. 60만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탈리아 북부 지방 롬바르디아 지방에서 굉장히 확산세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프랑스 또 스페인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유럽에는 그 국경의 의미가 크게 네. 없거든요. 그렇죠. EU라는 이 유럽 연합으로 묶여 있는 상태에서 워낙에 자유롭게 왕래가 되다 보니까 이 바이러스도 그렇게 자유롭게 다녔던 것으로 보이고 특정 지역에서 과거에 이제 우리 대구에서 신천지 교도들 때문에 확장세가 팍 펼쳐졌던 것처럼 각각 지역대로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프랑스에서는 뭐 프랑스판 신천지다라고 하는 뭐 열린문교회라는 곳에서 또 몇천 명이 또 환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통제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통제를 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탈리아에서는 약간 꺾이는 모양이 보이고 스페인도 약간 꺾이는 모양이 보이지만 그래도 확진자 수가 많은 거거든요. 예. 그 외에 유럽 지역들 그리고 섬으로 약간 떨어져 있는 영국에서조차 번져나가고 있는 상황들 우리가 다 겪었던 일이에요. 병상 부족하고 의료 인력 부족하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유럽에서 다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 규모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각국의 어떤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좀 유럽 연합 전체로서 혹은 뭐 세계 전체가 좀 시스템적으로 대응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앞서 저희가 마스크 부족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평론가님도 마스크 요새 살 때 줄 서서 사십니까? 요즘 많이 괜찮아졌죠. 예. 마스크 오브제 실시한 이후에 제가 어제 오늘 상황 봤고요. 그러니까 네. 주말에는 아시다시피 뭐 약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살 수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살 수 있는 요일에 가서 봐도 이제는 줄 서는 경우가 좀 많이 없어졌어요. 예, 저도 계속 편하게 예. 살 수 있더라고요. 요즘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 전 세계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이 3M에 이렇게도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천만장 해외 네. 납품하지 말고 우리 줘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인데 그래서 비행기로 이만큼 줄 테니까 우리로 줘 했다가 다른 나라에서 아니 우리가 3배 더 줄게 우리나라로 네. 바꿔줘 이렇게 해서 마스크를 쟁탈전도 벌어지고 있고 이렇게 되면 코로나에 대한 국제 공조까지 막 깨지는 그런 분위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마스크라는 게 그 생산의 90%를 중국에서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발 마스크가 어디로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한데 각국에서 자신들의 상황이 급하니까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웃돈을 줘서라도 중간에서 가로채는 경우들도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 전통적인 우방들 사이에서도 지금은 여지없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독일의 이제 보건장관 같은 경우는 현대판 해적행위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브로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마스크를 중간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브로커까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마스크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 과거엔 달랐겠지만 지금 이 코로나19 감염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 이 마스크를 또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물론 좀 뭐랄까요, 이 페어플레이라고 해야 되겠죠. 정상적인 어떤 무역 활로 속에서 마스크가 좀 보급이 돼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뭐 유럽에 있는 나라들, 미국과 함께 뭐 중간중간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 적어도 우리가 그 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좀 안심이 됩니다만 네. 그래도 좀 진짜 말 그대로 페어플레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이 상당히 국제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마스크를 권고하지 않았던 네. 미국조차 마스크를 권고를 하고 있고 또한 뭐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GPS를 통해서 이제 네. 공개하는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유럽에서 이제 검토를 도입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들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유럽의 여러 외신들 혹은 또 예. 미국에 있는 뭐 CNN이나 뭐 여러 방송들을 봐도요. 우리 상황을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방송을 하고 있어요. 네. 일단은 빠른 준비. 감염병이 딱 발생하자마자 진단 키트를 만들어내고 이 진단 키트가 빨리 만들어질 수 있도록 승인 절차도 좀 간소화시키고 해서 예. 빨리빨리 많이 좀 점검할 수 있었다는 거, 검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확진자가 나타났을 경우에 추적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휴대전화 GPS라든지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서 빠르게 추적해서 그들을 관리했다는 거. 이렇게 되면 감염병이 들어올 때 이미 준비를 했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아이디어들이 나왔다는 거죠. 뭐 네. 드라이브스루라든지 워킹스루라든지 예. 이렇게 빠르게 감염병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기업을 만들어냈던 한국의 상황을 굉장히 유의있게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성숙한 시민 의식에 주목을 합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하라고 한다고 해서 다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유럽 여기저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 막 나다니잖아요. 예. 우리 국민들이 이제 보여줬던 어떤 성숙한 시민 의식도 여기 한 몫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벌써 13개 나라 정상들하고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네네. 그전에는 뭐 그냥 알았어요, 협력할게요 정도였다가 지금은 실질적인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랍에미레이트가 처음 진단키트를 사갔어요. 예. 그 이후에 이제 수출의 활로도 열리고 있는 것이고 이제는 진단키트라든지 의료 장비를 보내면서 그곳에 있는 우리 교민들 비행기에 태워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유리한 상황이 우리에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의식이 또 좋은 부분이 드러나는 게 사재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해외 어떤 뭐 여러 가지 SNS들 보면요, 그 많은 네티즌들이 그런 얘기해요. 유일하게 화장실용 휴지를 마트에서 살 수 있는 곳 한국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군요. 예. 자, 이제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그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산되면서 많은 생활의 부분이 바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그 계약도 많이 연기가 됐는데 이번에는 온라인 계약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생소한 부분인데 9일부터는 4월 9일부터는 중3, 고3부터 온라인 계약이 순차적으로 시작이 되고 16일부터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중학교 1, 2학년 이렇게 온라인 계약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그 대비도 그렇죠. 굉장히 빠르게 준비했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 지금 어떤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글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일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맞아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러니까요. 상황들이 예. 겪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계약 문제도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거죠. 네. 감염병이라는 게 사람들 모이면 위험한 거고 그리고 가장 취약한 어떤 공간 중에 하나가 학교 공간이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온라인 계약 뭐 처음에 한번 밀렸다가 또 밀리고 뭐 세 차례나 밀린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잡혔다는 판단 안에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계약이라는 건 해야 하는 것이고 수업일 수도 있고 학사 일정도 있고요. 그렇다면 순차적으로 하고 온라인 계약이라는 우리나라의 어떤 기술과 이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 특징 속에서 펼쳐진 건데 분명히 한계 있을 거예요. 네. 시행착오도 나올 겁니다. 뭐 이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스마트 디바이스를 다 가지고 있지 못할 테고 이걸 뭐 정부에서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만 그 안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고 피해 입고 또 실패하는 어떤 그 구성원들이 있을 거거든요. 이 시행착오는 분명히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그렇죠. 이걸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배려 있는 그런 정책이 펼쳐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빨리 파악을 해야 되겠죠.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느 공간에 뭐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좀 부유하고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은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고 취약계층에서는 그 공부를 할 수 없는 환경이 된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배려 있게 꼼꼼하게 챙겨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받아들이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도 사상 초유의 사태니까 이 사태 안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적응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순차적 계약 모든 것이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는 있을 수밖에 없고 다만 보완책 계속 마련이 돼서 성숙한 시민 의식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해 나갈 수 그렇죠. 있길 바라겠습니다. 고현준 시상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